테라로사 시스터스 여러분, 돈의 현상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홍보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다 속성과입니다. 빠른 시간 동안에 끝내는 겁니다. 영어를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이 6개월만 하게 되면은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 얘기라든가, 또 뭐 단어를 몇만 개를 외우는 거 한 달이면 다 외웁니다. 모든 것이 속성과입니다. 그리고 20대 청년이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500억을 벌었습니다. 1년 만에 벌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러한 속성과, 그리고 이윤내 폭이 많은 거, 영어도 그냥 뭐 단어나 외우고 문법을 마스터하는데 6개월 걸린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모국어 실력으로 영어합니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큰 수학이 6개월 내에 보장된다, 이런 겁니다. 큰 돈이 뭐 1년 내에 벌린다, 이런 겁니다. 속성과 많은 이윤, 또는 성공도 굉장히 큰 성공. 뭐 6개월만 하게 되면은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학문과 이런 것이 1년 하게 되면은 박사도 되고 뭐 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돈의 현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벌려진 돈, 아주 속성과로 생긴 돈, 그것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돈의 현상학에서 이야기할 것은 지난번 강의에서 마지막에 그 연마장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연마되고 오랫동안 길러지고 가꾸어진 그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형이상학적 가치가 수립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높은 가치관에서 돈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유지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40년 모자랍니다. 960년 동안 유지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한 국가 체제가 존속한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유지한다. 이거는요, 사전에 오랜 숙성 기간이 있었습니다. 연마장양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속성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일확천금하는 것은 그만큼 빨리 실패하고 빨리 없어집니다. 속성과로 성공한 거, 그것은 그만큼 속성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의 속성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연마장양된 그러한 형인상학적인 가치관 위에서 돈이 생겨야, 그렇게 돼서 그러한 돈의 현상, 이것이 건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에 또 미국에 그 유학을 가지 않고, 나는 20대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만은 우리 집안에 아주 미국으로 이민 간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 이민 가서 대개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가, 그것은 내가 그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그 미국에 가서 우리 친척들을 방문하는 동안에 그 미국의 한국 사람들 이민 간 그 사회에 대해서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짭으로 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생기는 돈의 현상이 아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침 5시에 나가서 코인 런드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탁기가 한 10개쯤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동전을 넣어서 가동시키는 세탁기입니다. 그 스페이스는 누가 사람이 지킬 필요 없습니다. 다들 빨래를 가지고 와서 동전 넣고 세탁을 해가지고 1시간 뒤에 다 말라서 나오는 것을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 런드리, 아침 5시에 문 열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누가 지켜보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저녁 밤 10시 11시 될 때까지 가동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9시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큰 재벌 회사에 잡이 있어가지고 아주 높은 대우를 받고 출근합니다. 그래서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사는 집 근처에 햄버거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스탠드를 열어서 밤 12시까지 또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해서 햄버거 스탠드를 다 마무리 짓고 닫고서 퇴근해서 집에 올 때는 바로 집 앞에 있는 코인 런드리에 들려서 그 코인 박스를 열게 되면은 아주 동전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걷어서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는 소스가 코인 런드리,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잡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는 햄버거 스탠드에서 또 돈이 나옵니다. 이렇게 돈 버는 그것이 3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뜁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년 동안 하게 되면은 돈을 한 100만 불 먹고 남는 돈 저축해서 한 100만 불, 200만 불 모읍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뉴욕 근처에 뉴저지나 그런데 부자들 동네 좀 그 작은 집, 그래도 뜰도 좀 좁고 하지만 독채집이 하나 있고 작은 뿔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다 뿐이지 미국의 대부호들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3가지, 4가지의 그 돈 버는 사업을 벌려놔서 그렇게 참 돈을 법니다. 열심히죠. 부지런하죠. 병 나서 아플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데 무슨 누가 국제금융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벌린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얘기를 듣고 모처럼 장만한 뉴저지의 집까지 팔아가지고 해서 투자를 해서 몽땅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알거지가 됐어요. 나이가 젊었으면 모르는데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햄버거 스탠드 할 돈도 없고 코인 런드리 인수마트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 어간에 애들은 커서 다 시집 장가 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고층 빌딩에 그냥 관리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주급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얼마씩 일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겨우 생활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유학 가서 또는 미국에 이민 가서 아주 크게 되고 상원 의원도 되고 어느 큰 도시 시장도 되고 이렇게 잘된 사람도 있고 차기에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무슨 후보가 되고 올라온 사람도 있고 크게 출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돈벌이에 모든 인생을 바쳐가지고 돈 버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이 없어졌어요. 돈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인간 상실까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으로서 고귀한 그 인간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의 그 사상가 하이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의 그 존엄성,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유지하려면 매일같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좋은 음악을 한 곡을 들을 것, 두 번째는 좋은 시를 읽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그 이야기를 성서 속에서 반드시 읽을 것.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성서뿐만 아니라 무슨 불교의 경전이라도 좋죠. 종교적인 경전입니다. 거기서 좋은 구절을 한 구절씩 읽고 또 좋은 음악을 듣든가 아니면은 좋은 그런 시를 읽든가 좋은 그림을 감상하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겁니다. 그런 것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면은 인간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다가 돈벌이만 하다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음악회 가고 언제 무슨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그냥 햄버거 사서 그냥 먹고 다니면서 돈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있으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신분을 지켜주는데 돈이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인간은 인간다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인리히 하인의 말대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매일같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30년, 40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는 있는데 인간답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나이가 60이 돼서 들어가지고 누구 사람 만나가지고 다리를 사춘기 위해서 막 떤다던가 무슨 누가 얘기하는데 듣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런 인간 관계에서 어떤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외로워지죠. 그리고 아들, 딸, 며느리들이 이런 부모님 못 모시겠다 그렇게 되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그것이 다 무엇이냐 그러면 돈에 대한 형이 하학적인 즉 아주 그 낮은 수준의 돈에 대한 생각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그 현상학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로 돈이 나타나는 거. 인간이 돈을 쫓아다니면서 반짐승으로 그렇게 전락되는 모습이 아니고 인간이 비록 돈이 없어도 인간성을 지키고 인간의 훌륭한 면모를 지니고 있을 때 돈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강의가 높이 고양된 인간성에게 돈이 나타나는 그 경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일을 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의 기념사업을 맡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분은 돈에 대해서 사심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영락교회 은퇴한 이후로 남한산성에 아주 작은 집 한 채를 짓고 공기 좋은 데서 아주 혼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롭게 보이지만은 나는 기도하고 명상하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나머지 여생을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경건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을 제가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내 후배가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영락교회에 와서 좀 도움을 좀 청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이 영락교회 부목사님이시니까 좀 유력한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서 내 개척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영락교회의 무슨 지부교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얘기해서는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서 한경직 목사님에게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 후배를 소개하고 지금 뭐 조금 세정란에 봉착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어느 장로님께 부탁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의논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의논하지 말라. 근데 어저께 누가 나한테 용돈 쓰라고 돈을 놓고 갔는데 그건 내가 뭐 용돈 쓸 거 있나. 여기 봉투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보태서 개척교회 잘 해가라. 그래서 그 금일봉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 후배가 대전서 올라와서 막 제가 출근하자마자 9시 한 10분쯤 돼가지고 이거 뭐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한경직 목사님께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봉투에 1억짜리 수표가 3장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뭐 1984년, 85년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3억은 지금 한 30억 밸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경직 목사님이 다른 데 쓰시려고 하는 돈을 모르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용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한경직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많은 돈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었나요? 나는 뭐 용돈 쓰라고 놓고 가기 때문에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해봐서요. 그런데 그거 자칫 잘못했으면 3억이라는 돈을 내가 용돈으로 쓸 뻔했구만요. 이걸 개척교회에다가 내가 3억을 내놓으면은 좋은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가지고 내려가서 교회를 그 하나 건축하세요. 이 돈 가지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그마하게나마. 그러면서 나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이 봉투를 내놓은 거니까 그 안에 액수가 얼마가 들었든 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개척교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내놓은 봉투니까 안에 돈이 얼마가 있지 상관을 가지고 가져가서 그 개척교회 발전하는 데 쓰세요.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내려가서 그것으로 교회 건물을 자그맣게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한경직 목사님의 소위 그 형이상학적인 가치관, 돈에 대해서 이거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의 높이 그 고양된 인간성 또는 종교적인 분위기, 신앙심, 아주 인생을 깨끗하고 맑고 거룩하게 보내시는 분, 이분에게로 용돈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3억이라는 봉투가 간 거 아닙니까? 돈의 현상은 이런 겁니다. 한 인간이 아주 훌륭하고 인격이 고매하면은 그리로 돈이 갑니다. 큰 돈이 갑니다.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그 상을 받았어요. 그거는 목사님들에게는 노벨상과 같은 겁니다. 그 템플턴 상이 적어도 한 뭐 400만 불 되는 걸 그거를 거기서 1달러도 꺼내쓰지 않고 그대로 사회에 내놓고 이 돈을 가지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데 써달라고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제가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서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이러한 높이 고양된 인격, 그분의 그 돈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가치는 그거는 무량합니다. 그래서 형이 하학적인데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돈의 현상이 3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일자리가 있으면 돈이 나타납니다. 둘째로는 정권을 잡으면 돈이 나타납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돈이 말하자면은 그런 돈이 많으면 돈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로 돈은 나타납니다. 이런데 정권이라는 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권이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5년제고 단임제 아닙니까? 그래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정권이 있는 동안에 생겨난 돈의 현상은 그대로 5년 뒤엔 없어집니다.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돈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돈이 그냥 일확천금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무엇에 투자해가지고 100배를 거두고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돈이 다 나가버립니다. 제가 여기 이 강의에서 돈의 현상학 두 번째 강의의 그림으로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비트코인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그거 돈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다. 돈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비트코인을 5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그것을 쌀 때 여러 개 샀습니다. 쌀게 몇만 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5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돈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돈의 속성이라든가 돈의 현상학에서 이러한 투기성이 있는 이런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로또에 당선돼서 갑자기 돈이 생겼다. 그렇게 갑자기 생긴 것은 그만한 시간 내에 다 없어집니다. 갑자기 생긴 돈은 갑자기 없어집니다. 또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처음에 한 무슨 5억 6억을 투자했더니 그게 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됐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오래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짝했다가 그대로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경우보다 아주 큰 손해를 입었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러한 투기성이 있는 돈의 현상은 정부에서 이것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현상에서 건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체제, 그것은 질서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동서독으로 갈라지고 패전해서 독일을 복구할 때 서독에서 나온 경제 유형이 질서자유주의입니다. 오르도 리베랄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르도 리베랄리즘, 질서자유주의. 이것이 돈의 현상을 올바로 파악한 것이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그 돈은, 그 현상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것이 라인강의 기적을 야기시켰습니다. 서독이 돈이 많아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동독을 흡수 통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러한 경제력 또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돈의 현상, 이것은 최근에 오늘날 독일의 경제 유형에서도 질서 자유주의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이후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유지해서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도 오늘 이 시간도 서독의 경제 유형은 질서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의 현상학, 국민 경제의 유형, 질서 자유주의, 그것이 돈의 현상학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었다. 이것을 두 번째 강의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에는 질서 자유주의, 오르도 리베랄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